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감사원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통상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정기감사를 마친 권익위를 1년 만에 다시 감사하는 거여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감사원이 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당장 다음 주부터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목적은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공무원의 출퇴근과 근무 시간, 시간외 수당, 출장과 휴가, 공가 등에 대해 전부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권익위에 대한 이번 감사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감사원 내부 관계자는 통상 정부 부처 감사는 2년마다, 그 외 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감사원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정기감사를 마친 권익위에 대해 불과 1년 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에 갈 길이 바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하신 두 분 결자 해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독립된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인 걸 알면서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압박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호환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시작된 전격적인 감사이다 보니 감사원이 여당과 발을 맞추며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월요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장 감사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300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2년 전 서울 신림동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를 구한 이모 씨. 그런데 뒤늦게 올해 2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입주한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한 부동산 임대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입주하는 날까지도 이제 등기부를 항상 확인하잖아요.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입주하는 날까지 정말 등기부를 깨끗이 해놓고 딱 그때부터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새 집주인은 압류를 풀려면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압류 풀 거랑 소득세, 양도세 낼 거랑 뭐 그리고 나도 남겨 먹어야 되고 그냥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집주인은 누구일까? 서울에 171채, 인천 207채, 경기도에 83채, 수도권에만 461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냥 공유 오피스입니다.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도 않는 종부세를 32억 원을 부과를 했어, 나라에서. 종부세는 내 책임도 아니고 세입자 책임도 아니야. 그냥 나라에서 부과한 거야. 똑같이 숨만 쉬고 있었는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세입자 피해가 덜 가게 할까 하면서 길을 쓰고 뛰어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뭐 당신이 내 생각을 알면 뭐 하려고. 무랭이가. 아니 기잖아요. 무랭이가 이 회사의 임원이야 이사야. 주택 대표가 당신하고 통화할 급이야? 아니 세금 얼마 내시냐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이런 사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대출받아 보증금 1억 원에 오피스텔을 구한 20대 직장인. 그런데 전세 계약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역시 세무서 압류가 걸렸습니다. 집주인 권모 씨는 이미 세입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울 303채, 인천 641채, 경기 331채, 수도권에 1,275채를 갖고 있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5월 실거래가가 7,700만 원인데 말이 됩니까? 1억 2천에 올리라고만 말하지만 말고 어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놔 주세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결국 사기꾼인 건데 제가 사기꾼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사기꾼한테 비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1억 2천은 너무 힘들 것 같다. 100만 원만 깎아달라. 좀만 더 깎아달라고 계속 빌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취재하는 도중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또 다른 세입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일까? 이름은 분명 다른 사람인데 전화번호가 1200채를 소유한 악명 높은 권모 씨의 대리인 번호와 똑같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받은 뒷번호가 2400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번호가 010-2400이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충격적이네요.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여기는 좀 무섭네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 이런 일을 당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스타벅스가 이벤트로 음료를 많이 사 마신 고객들에게 제공한 여행용 가방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사과하고 새 제품이나 3만 원 쿠폰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벅스가 진행하는 프리퀀시 이벤트. 음료 17잔을 마시면 여행용 가방, 파우치, 옷을 줍니다. 이 여행용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스타벅스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개봉 전 새 제품 외피에서 킬로그램당 최대 585mg, 내피에서 최대 724mg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개봉한 지 2달 지난 제품에서도 외피 최대 559mg, 내피 23mg이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 원인 물질인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외투나 침구류는 안전 기준이 있지만 가방은 몸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아무래도 엄청 친숙한 브랜드다 보니까 약간 배신감도 좀 느끼고 당혹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논란에 이어 지난주에는 한 연구원이 직접 검사해봤더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는 음료 쿠폰 3장을 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고 결국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3만 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매년 하는 프리퀀시 행사는 인기가 높지만 지나친 마케팅이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기에만 치중하니까 커피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이게 치중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과 별도로 검출 수치가 인체에 유해한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해수욕장에 음식 배달을 해주는 자율 비행 드론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선 이미 드론이 인명 구조 활동에 쓰이고 있는데 이제는 치킨이나 맥주 같은 음식까지 배달을 한다는 건데요. 박은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뒤편 공터에서 갓 튀긴 통닭을 받아 상자에 담고 드론에 고정합니다. 곧바로 설정된 좌표에 따라 드론이 떠오르고 바다 위를 날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1.5km 남짓 떨어진 도착장까지 3분이 채 안 걸려 피서객에게 음식이 전달됩니다.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은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음식 배송 드론은 최대 5kg의 음식을 담고 초속 15m로 날아 주변 2km 배달 구간에서 배달하는데 최대 이동 거리는 35km 정도입니다. 커피, 치킨, 맥주 등 해수욕장 상가에 30여 종의 음식 배달이 가능합니다. 드론이 배송한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보는 눈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기대하는 거죠. 아직은 안전 문제 때문에 백사장 안으로 직접 배달은 안 되고 드론 배송존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는 방식이지만 모바일 앱 주문이나 서비스 구역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라스트마일 배송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드론 배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인화를 통해서 배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해수욕장 음식 배달은 처음이지만 드론은 이미 인명구조나 방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드론 인명구조대가 순찰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장비를 전달하거나 코로나19 발열 환자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